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엔캠. 오늘 제가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그쵸? 자, 근데 반등폭을 줄여버리죠. 자, 이유가 있죠. 자,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5월을 향하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펀드는요, 항상 기계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전적인 국내에 있는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이에요.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이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계적으로 팔고 기계적으로 오르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요, 오전과 오후만 확인하시면 돼요. 오전의 거래량 그리고 퍼센티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합당한 오늘 주제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엔캠이 합당하게 오르고 있는 것인가? 테마를 섞여서 오른 것인가? 이거. 왜? 향후에 증시가 폭락했을 때 자,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부적인 이슈 또는 이 종목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IRA 법안, 중국의 광물을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전해에게 최대 생산 국가인 중국 탄압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북미 시장에 진출한 지금 엔캠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전해액은 무엇이죠? 맞아요. 사람의 피를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전기차는 한 번에 갈 수 없다. 그쵸? 그러다 보니 이제 충전과 방전,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왔다 갔다 리튬이온이 오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리튬이온이 오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쉽게 오가야만 사람이 피를 잘 돌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이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폭락 시기에 제가 적극 매수하세요라는 영상을 찍었죠. 그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트럼프와 그리고 바이든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다고요. 그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자 다시 한번 더 어떤 경우에 낙폭을 일으킬 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5월을 향하는 이 이벤트에 앞서서 이제 몸집도 적당히 부풀려야 되는 이 엔캠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후반부 영상에서는 엔캠의 뒤를 이을 후속탄을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 이거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마 주식타짜 안교수라고 치게 되면 제가 뜰 거예요. 와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의 판을 보고 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는 방이고요. 그리고 문자로 바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미리 엔캠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건데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어떠한 반드시 간절한 사연이 있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급 종목을 다루지 않아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0배, 20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이따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지난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일단 급락이 일어났을 때 과거를 먼저 우리도 추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10만 5,100원 급락이 일어났을 때요. 지금도 역시나 주가의 훼손을 동반하고 있죠. 자 이걸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44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 예, 이때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이런 하락 구간 옛날이죠 이젠. 있었죠. 5만 원 그리고 라운드 피겨 14만. 예,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5월을 향하기 이전에 36만 원에서 놀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간단히 좀 볼게요. 이번에 대한 종목은 주가 훼손을 이끌어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걸 볼까요?
관련주들이 같이 조정을 받는다. 자, 홀딩스, 그쵸?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죠. 그리고 덕선 테코피아 역시나. 자, 그러면 엔캠이라는 회사는 어떤 부분을 우리 봐야 될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자, 윗골을 달고 빠졌는데 이 전액을 다루는 업체들도 같이 빠졌다 이겁니다. 그쵸?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들의 의도. 예. 이 전환우선주 그리고 전환사채 이야기를 꺼냅니다. 후예요. 자, 그럼 올해 언제부터 나오죠? 7월 달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5월에 있을 MSCI 이슈는 이제 6월부터 행사되는 이 전환사채권을 모두 소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할 거니까 분명히 라운드 피겨를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광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기억하시죠라고 하면서 광무 이야기도 해드린데 이때 광무라는 이야기를 슬쩍 합니다. 얘네들 리튬이엄을 엔캠, 네, 엔캠에 납품하고 있어요. 그게 오정강 씨라는 자,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또 광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매각 사건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왜 과거 영상을 보는데요? 라는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미래의 주가를 알기 위해서 과거를 모르면 절대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15년 동안 스타펀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항상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참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캡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을 바꿨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있는데 가격을 먼저 보는 것만 봅시다. 뭐 전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2,000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이때 말씀드릴 때 이 가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때 제가 접근하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날 33만 원을 넘지 않는다. 정확히 33만 원을 유지하죠. 그리고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날 겁니다. 조정폭을 좀 확대할 겁니다. 이제부터 기계적인 부분만 보면서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갑시다. 특수한 어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이야기,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힘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등폭을 이용하자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몸집을 너무 키우면 안 되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등폭만 이용할 텐데 거래량만 보자 했어요. 오전 거래량, 오후 거래량. 사람의 심리를 배제하고 기계가 들어온다고 말씀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계적인 룰을 알고 계십니까? 자, 개인 채널인데 자,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공부하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내일은 반등이 온다. 어제 영상이에요. 하루 전 영상이죠. 사실 댓글 정말 많이 달렸죠. 이렇게 100만 유튜버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볼까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근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반등 온다 얘기합니다. 자, 일정 부분 내일은 반등이 온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 왜? 이렇게 가서 몸집 크게 되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안 되죠. 그럼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즉각적인 이런 급등은 나오지 않겠지만 오늘은 반등이 온다고 해서요. 그쵸?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공모방에서 3월 6일 이제 저보다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2년 전에 펀드맨 생활 그만뒀고요. 저보다 이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이 어떤 공모방에 대한 이런 링크 주소를 잘 못 누르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오늘 시초가 28만 원. 예. 매수가 시초가에 하고 매도가를 28만 원에 매도해 보자. 거래량 기준 예. 기계적인 부분에서 오전 상승폭이 제한될 겁니다.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해서 10시 52분에 이렇게 보내드렸죠. 자, 이 부분입니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주자론이죠. 자, 이 부분. 예. 제가 공모방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도 다 다룬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최저점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33만 원, 36만 원 라운드 피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에 대한 이런 상승폭을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알자 이겁니다.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은 010-4822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개인 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 이쪽으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있죠? 자, 이게 같이 와버리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스팸 문자 처리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엔캠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게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시장 산업 업종을 안다.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그냥 종목을 빠져들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니슨, 중앙첨단소, 사이맥스 잘하시죠? 엄청 잘하시는 분. 자, 그리고 자, 이유 금리 오늘 이거부터 볼까요? 바이오니아 시간의 추가 급등. 이거 오늘 일러드렸던 건데 천천히 한번 같이 봐볼게요. 단바이오, 그죠? 자, 단 바이오 찬물이 될 수 있다. 왜? 오늘 이제 제롬 파월이라고는 미국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서 이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계하자. 이게 5시 32분에 한번 일러드렸고 유니스 레고캔 바이오 이틀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 오늘 이야기했던 건데 오늘 상한가 같죠? 자, 봅시다. 유니스, 그쵸?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동진세미캠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위로 볼까요? 위에서부터 해볼까요? 자, 그럽시다. 자, 오늘 있었던 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언제부터 시장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서 어제 위메이드 이야기 쭉쭉 가면서 자, 판을 알아라. 모든 판을 알기 바랍니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 자료도 여러분들께 일러드렸고, 자, 오늘 6일이죠. 비트코인. 예, 오늘 사상 신고가 같죠? 새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아기 울음소리 끊긴 서울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화이자 난항 속에서 항암제, ADC, 최근 들어서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좋은 건 아실 거예요. 모르세요? 혹시, 예, 맞습니다. 근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무슨 뜻을 말을 하는 거냐면 HLB 주가 좋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알테오젠 이런 시가총액이 거의 9조 10조 되는 종목들이 좋다고요. 금리 동결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화이자 뭐라 나왔어요? ADC 돌파하고 발표판 4시간이다.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게 바로 레고캔 바이오.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봐요. 이것도 바이오인데 누워 있다가 이렇게 상한가 근방까지 가버리죠.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던 것도 산업이 열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엔캠도 자 엔캠만 올랐나요? 아니죠. 엔캠을 후속으로 해서 제가 했던 말은 뭐죠? 자 엔캠을 자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들이 분명히 이 광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역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 그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터리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전구체의 희소성. 중국이 또 전구체도 1등이라고요. 이게 MSCI에 편입되냐 마냐 이 논란을 겪을 때 그다음 광물로 이동할 겁니다. 1월 11일 이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엔캠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때 급격한 상승은 1월 달부터 쭉 나오잖아요. 결국 혼자 움직이나요? 아니요. 자, 전해익을 다루는 덕산테코피아. 시간의 순서만 다를 뿐이죠. 크고 작고의 상승 분위기만 다를 뿐이에요. 실수를 어떻게 한다? 0으로 줄일 수 있다. 광무.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첨단 소재 뭐죠? 매각할 겁니다. 오전 강의가 있는 이 법인에서의 최대 주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데 이게 바로 예, 오전 11시 10분에 한 번 더 올려드린 겁니다. 새벽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봅시다. 결국은 이때 장 전에 한번 올려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한번 도와드렸어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거 물려서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배터리 통을 다루는 애들이라 부각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피해가라는 말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단기 반등. 자 LA지원 넥스원 신고가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제 로봇 관련주들을 좀 점검해 보자 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했어요. 이게 방산 기업이었잖아요. 그죠? 방산. 근데 중요한 건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산업을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반등이 온 이유는 로봇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 혼자 움직이는 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움직이면서 또 방산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요것도 움직이겠네요. 이게 시장의 판도라고요.
그리고 뭐 아센디오, CCS 말씀드린 대로 반등입니다. 오늘 이 초전주체 관련주들 보유해서 힘드신 분한테 요거는 한번 단기 거래를 한번 해봐라. 근데 빠져들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런 건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테마는 다시 한번 더 경영권 분쟁 제일 빨리 오르드렸죠. 기사가 나오자마자.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안정적으로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4억 수익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리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시장을 먼저 보자. 제롬 파월의 입을 보자. 역시나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올 텐데 산업 어떤 산업이 있느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있다 해도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죠? 이 부분에서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 엔캠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통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판을 하는 거예요. 테마는요. 자 오늘 뭐 유니슨 이게 대박 호재인데요. 오후 12시 44분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상한가 같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구분하지 말자는 건 차트를 보면서 거래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룰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몸집도 적당히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고 저점에서 덜어놓고 33만 원 여기선 거래를 해야 되는구나. 이 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필수로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010-4822-8706이에요. 자, 내일도 여러분들 이 엔캠은 이제 그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타점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 다루도록 할게요. 8706으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공부를 하세요. 하루에 5분 이상 공부를 하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그냥 하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여의도 모임. 제가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윤석열 씨가 2살을 깎아줬어요. 56인데 2년 전에 은퇴를 하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후배 녀석들 이제 주말 모임이란 게 있어요. 예, 거기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런 업종을 봐봐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구 체인 에코 프로모티 전액을 다루는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자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양극재, 음극재의 분리막, 그죠? 그리고 전액.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룰 건데 종목을 산업별로 말씀드리다고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4-5개 종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산업을 알아야 돼요. 예. 엔캠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 하나, 그 세부적으로 파생되는 업체들을 한 4개 정도 일러드릴 거예요. 결국은 한 종목만 살려고 하지 말고 4종목을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세요. 아까 보내드렸던 덕산테코피아, 솔브레네롤딩스, 광무, 충황점산수제 얘가 조정받는 구간에 그런 애들은 더 가지 않습니까? 그쵸? 자, 요거 한번 브리핑 자료. 항상 중요한 건 뭐죠? 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 제가 후배 녀석들도 형님 와서 이거 그냥 대충 종목만 얘기해 주세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시장을 보고 산업을 봐야만 과거의 코로나처럼 이제 어떤 그 경험하지 못한 질병, 금융 어떤 이 혼란이 오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피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근데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게 되면 빠져든다 이거야. 산업을 보고 그리고 시장을 봐. 시장 산업 업종. 그게 바로 1번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 부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역시나 공부가 1번입니다.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일단 보내드릴 거고요. 공부방으로 들어오세요. 적어도 엔캠만큼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IR 활동을 한다 했죠. 자, 오정강 씨는요, 기본적으로 세일즈를 잘해요. 5만 원, 6만 원대 증권사 지점 다니면서 IR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분이 IR 이제 기관 IR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엔캠 비공개 IR 자료, 비공개 IR 자료 및 패시브 자금 배율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과 오후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가 상승률도 이 정도에서 오전을 봤더니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요. 자, 비공개 IR 내용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매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광무는 관리 종목이었고요. 오정강 씨는 대표로 있는 기업 아스트라 8000을 통해서 얘를 기업 인수하죠. 관리 종목이었던 정상화되면 판다고 했어요. 전액은 뭐죠? 전액이 가장 중요한 건
리튬이엄이죠. 리튬이엄 생산 공급을 타이트하게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좀 원활히 되니까 다른 기업을 하나 M&A 한답니다. 예. 그 엔캠이 그날은 좀 하락이 좀 클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때는 제가 일러드릴 거니까 이게 딱 나온 다음에 기사화가 무슨 두 글자 세 글자 나오면 다음날 이게 공시사항으로 해서 다음날 빠질 거니까 그 부분 알고 있다가 우리는 좀 피해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뭐 문제될 건 없겠죠. 인생의 선배님들, 이거 공유하지 말라는 대로 댓글로 공유 안 해요 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심심풀이로 제가 금융권 세미나 한 번씩 이제 다니거든요. 몸이 좋았을 때는 제가 연기금 대상으로 세미나를 많이 다녔었는데 그냥 작년 7월 21일부터 이렇게 해봤는데 에코프로머티, LS머티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 제주반도체, 현대차도 상장을 많이 올랐어요.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산업군을 맞추는 게임만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것만 봤더니 256.78% 정도 나오더라고요. 러프하게. 와. 일단은 요 증권사 매집주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엔캠처럼 이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런 부분들 첨부해서 보내드릴까.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한 종목들이 이제 어떤 산업군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이제 전액 이후에 중요한 2차 전지 산업군을 만나요. 중요한 소재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6개월 동안 매집한 이유가 이거였을 것 같네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것도 공모방에 들어와서 자세히 한번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822-8706으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파이팅이고요. 기계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아까 보내드렸던 패시브 자금의 룰 이거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오전에 몇 퍼센트와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만 보세요. 기계적으로 주가의 배선을 이끌고 더 크게 상승시키고 하락 구간을 확대시키고 반등을 주고 기계가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사채 물량 하는데 이 사채 물량은 5월을 향한다고 하죠. 결국은 MSCI 이 부분이 사채 물량들 그 이후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변동폭을 이용한 거래를 해야 될 때 제가 다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NKM 이후의 후속 이 부분도 우리가 산업을 맞추면서 공부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공부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영상 좀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